일단 눌러보시면은 이건 설치 사이트가 뜨고요. 일단 요거 우리가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윈도우스 호스트 여기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단 2개를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블박스라는 개념은 요새 이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좀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라서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버추얼이라는 거는 가상이라는 거고요. 가상화 기술이 요새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머신은 기계를 뜻하는 거고 가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크게 이렇게 3개로 레이어가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드웨어, 진짜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기계 그 하드웨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OS인데 OS에서도 커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OS에서도 유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유저 레이어에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컴퓨터 자원을 필요로 하죠. 연산을 통해서 다 작동이 되는 거니까. 뭐 엑셀도 마찬가지고, 뭐 디아블로도 마찬가지고, 웹브라우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드웨어의 가장 큰 자원은 CPU랑 메모리랑 SSD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얘네를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얘가 여기 썼다가 같은 곳을 쓰면은 둘이 막 엉켜버리겠죠. 그리고 CPU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CPU를 얘가 쓰고 있으면은 얘가 쓸 때 기다려야 되죠. 자, 근데 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CPU를 얘한테 먼저 주면 얘가 짜증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 CPU 스케줄이라든지 메모리를 잘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OS 커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양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관리를 관리를 해주고요. 프로그램도 관리를 해주고 이런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요? OS가. 자, 그러면 이제 가상 머신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실제 머신이에요. 실제 컴퓨터를 데스크탑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OS 윈도우잖아요. 보통 윈도우 쓰시죠? 아니면 맥 쓰실 거고. 리눅스 쓰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일반인 중에. 어쨌든 이제 윈도우가 뭐 거의 90%고요. 나머지 10%가 뭐 맥인데 윈도우가 좋긴 한데요. 윈도우에서 안 돌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맥에서만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제 이 환경이 윈도우에서 충분했지만 이제 내가 점점 컴퓨터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윈도우가 좀 좁아 보이기 시작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윈도우에서 못하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OS에서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컴퓨터 하나 사야죠. 맥 OS 쓰고 싶으면 이제 맥북 사야죠. 리눅스 쓰고 싶으면 리눅스 컴퓨터 사야 되고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되게 비효율적인 게 요새는 하드웨어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을 한 몇십 개를 써도 자원을 다 못 씁니다. 자, 그럼 내가 자원을 CPU를 이만큼 쓰고 메모리를 이만큼 쓰고 있으면은 평소에 이만큼이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하드도 이만큼 쓰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요게 자원이 남아있는데 새로운 컴퓨터를 살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결국 이 OS라는 것은 이 자원을 이용해서 얘네들 프로그램한테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결국 자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OS가 자원을 다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혼자 얘가 좀 욕심이 많아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혼자 다 못 쓰는 거죠. 자, 그럼 이 낭비되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OS를 요렇게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하나 딱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OS 위에서 돌아가는 건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고요. 프로그램이에요. 웹브라우저 같은 거, 웹브라우저나 뭐 게임 같은 거, 오버워치 같은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얘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OS를 하나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OS라는 건 결국 자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자원을 어떻게 하냐면 빨갛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을 자원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얘한테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된 이 자원, 이 영역은 얘 거기 때문에 기존의 OS가 이제 여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침범하지 않아요. 자, 근데 당연하게도 이 OS가 무슨 힘이 있다고 실제로 하드웨어를 이렇게 막 반으로 가르겠어요. 그죠? 실제로 하드웨어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를 이 OS 커널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상화를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한번 바꿔서 사용을 해요. 실제로 물리적인 메모리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프로그램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돼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처음 설치했을 때 인터넷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해야 됩니까? 드라이버 설치해야 인터넷 되죠? OS가 하드웨어를 다루려면 둘 간의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데 요 수준에서 운영체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물리적인 영역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자원은 CPU는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라 뭐 CPU가 요새는 뭐 8코어, 16코어 하니까 8개지만 이제 여기에 2개를 할당하고 여기서 6개 쓰고 여기서 2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개짜리, CPU 2개짜리 컴퓨터랑 CPU 6개짜리 컴퓨터로 2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을 한번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 분리된 자원을 또 다른 O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가상화 기술이라고 해요. 실제 물리적인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했죠. 실제로 뭐 CPU를 2개를 6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메모리를 실제로 2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메모리는 하나인데 만약 16기가짜리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4기가를 딱 어떤 가상화된 메모리로 구현을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OS는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 남은 것만 쓰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몇 개까지 할 수 있냐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쪼개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쪼개고 녹색으로 또 쪼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자원이 실제 물리적인 자원 1개지만 메모리를 우리가 4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OS를 하나 또 새로 설치를 해서
얘가 이 자원을 쓰게 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뭐다? OS를 두 개 쓰는 거예요. 이 윈도우랑 이 OS는 이제 리눅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하나의 컴퓨터로 리눅스도 쓰고 윈도우도 쓰는 거죠. 그래서 OS 하나 이렇게 더 설치해가지고 얘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여기는 이제 맥OS도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개수는 이 컴퓨터 원래 컴퓨터 여러분들 실제 컴퓨터가 제공하는 자원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상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상화 기술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데서 물리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물리적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뭐랄까 자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프로그램한테 분배를 해주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상 머신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가상 머신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VMware라는 것도 있고 버추얼박스라는 것도 있고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기도 해요. 하이퍼V라고. 그래서 원하는 거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버추얼박스를 쓸 거고요. 왜 버추얼박스 쓰냐면 무료라서 씁니다. 무료이고 그냥 사용법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박스를 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버추얼박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가상화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용어를 부르기로 이렇게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물리적인 컴퓨터에서 깔려있는 OS, 실제 OS죠. 실제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얘를 이제 호스트라고 하고요. 호스트 OS라고 하고요. 호스트 OS에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이 호스트 OS 안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OS들 얘네들을 이제 게스트 OS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게스트 OS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원이 허락하는 한.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가상화 기술은 실제로 이제 막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새 핫한 기술엔 다 가상화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커라는 것도 할 건데 그것도 가상화의 일종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도 사실상 가상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실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OS에 의해서 한번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메모리를 씁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상화라고 해요. 어쨌든 좀 어려운 이론적인 얘기였는데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제 이거 설치를 일단 해줄게요, 여러분.